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죠. 우리가 교육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단단한 시스템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더 위태로웠다는 걸 깨달은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2년 전 기억하시나요?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놨던 그 수많은 뉴스들 말입니다. 선생님이 학생한테 맞고 학부모가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던 그 야만의 시간들요. 그때 우리 모두 진짜 화나고 또 절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이렇게 물었었죠. 도대체 학교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선생님들이 힘들다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존중이라는 기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끔찍한 괴물을 낳게 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하고도 적나라한 보고서거든요. 살충제가 뿌려진 귤, 수업 시간에 벌어지는 라면 먹방, 그리고 내 아이 기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왕의 DNA까지 이 충격적인 키워드들이 가리키는 종착역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무너진 교권을 세우겠다며 정부가 꺼내들었던 생활기록부 기재라는 칼날은 과연 우리를 구원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던 그날의 교실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대구의 한 고등학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교실 풍경 같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엽기적인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기간제 교사였던 B 선생님은 어느 날 여학생 A양한테 귤 하나를 받습니다. 제자가 건네는 간식이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예쁩니까? 선생님은 아무 의심 없이 그 귤을 받아 드셨죠. 그런데 그 귤, 평범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명 F킬러라고 불리는 살충제를 잔뜩 뿌린 말 그대로 독이 든 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다른 학생한테 그 귤에 살충제가 뿌려져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들은 선생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공포? 아마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었을 겁니다. 결국 선생님은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인데요. 그들은 이 끔찍한 짓을 교권 침해라고 인정은 했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학생에게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음식에 살충제를 뿌려서 선생님한테 먹였는데 가해 목적이 없다니요. 그럼 무슨 목적입니까? 살충제의 풍미를 테스트해보라는 미식의 권유였을까요? 대구 교사노조도 바로 들고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쓰러져야만 가해 목적을 인정할 셈이냐라고 따졌죠. 이건 단순한 판정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이 당하는 고통에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는 수업 중인 선생님 바로 옆 교단에 드러누워서 휴대폰을 하는 남학생도 있었어요. 마치 선생님을 촬영하듯 휴대폰을 들이대고 친구들이 말려도 꿈쩍도 안 했죠. 교실 뒤편에서는 아예 옷을 벗고 상의 탈의한 채 수업을 듣는 학생도 있었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선생님은 수업하세요. 저는 라면 먹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란 듯이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장면을 SNS 라이브로 생중계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킬킬거리면서 이게 힙한 거야 라고 반응하던 채팅창의 아이들까지. 하루 평균 11건, 2023년 한 해에만 4,200건이 넘는 교권 침해 심의가 열렸습니다. 폭행과 협박, 성희롱, 명예훼손. 이게 2020년대 중반 대한민국 학교의 현주소였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정글이 돼버렸던 겁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학교 밖에는 교실 안의 학생보다 더 무서운 존재, 일부 괴물 학부모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진짜 믿기 힘든 통화 내용을 재구성해 드릴게요. 이 사건은 2024년 9월 추석 연휴를 앞둔 중간고사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시험 끝나고 애들 하교하던 시간, 선생님은 학교 근처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학생 2명을 발견합니다.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바로 생활 지도를 했죠.
증거 남기려고 사진 찍고 학교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렸습니다. 학생들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 한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처음에는 점잖은 척 시작했어요. 아니, 학교 밖에서 담배 좀 피운 거 가지고 처벌이라뇨. 애가 규정을 몰라서 그런 건데 지도 차원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원칙대로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학교 밖이라도 학생의 흡연은 교칙에 따라 지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논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억지와 협박이 채우기 시작하죠. 당신 말이야, 말이 안 통하네. 내가 학교 선배인데 어디서 감히. 당신 몇 학번이야? 무슨 과목 가르쳐? 내가 오늘부로 이 학교 싹 다 뒤집어 엎어줄게. 쑥대밭으로 만들어준다고. 도장 나오라 그래. 무려 25분간 이어진 통화였습니다. 학부모는 내가 이번에 한번 엎어줄게요. 대박 만들어줄게요. 라며 학교를 박살내겠다는 식의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만간 학교에서 뵙죠라는 말은 선생님한테 마치 살인 예고처럼 들려서 극심한 공포를 줬죠. 선생님은 이 학부모가 수업 중에 쳐들어올까봐 벌벌 떨면서 출근해야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에요. 이 학부모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찍혔다며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랑 관련된 다른 선생님들까지 싸잡아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기 시작한 겁니다. 선생님이 우리 애한테 너 담배 피우다 걸렸으면서 왜 거짓말해? 라고 다그쳤다면서요. 이거 정서적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리고 SNS에 우리 애 저격하는 글도 썼다면서요. 이 학부모의 자녀는 친구들한테 선생님들이 나를 괴롭힌다면서 탄원서 써달라고 부탁하고 선생님들 말을 녹음하고 수집하기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건 도둑이 매를 드는 걸 넘어서 경찰까지 부르는 격이라니까요. 학교 측이 결국 이 학부모를 교권 침해로 신고하니까 그제야 학부모는 욱해서 그랬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조건을 달았죠. 선생님들도 우리 애한테 사과하세요. 쌍방과실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민낯이었습니다. 잘못을 훈육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규칙을 적용하면 악성 민원으로 보복당하는 세상.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학부모 기분 맞춰주는 감정 노동자이자 서비스직 종사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교육부는 벼랑 끝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교권 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생계부에 기재하겠다는 초강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한테 폭언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해서 중대한 처분을 받으면 그 내용을 생기부에 남겨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돼서 입시 발목을 잡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를 비롯한 찬성 측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때리는 학교 폭력은 생기부에 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때리고 수업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친구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건 기록이 안 돼요. 이게 공정합니까? 심지어 강제 전학을 가도 기록이 없으니까 전학 간 학교 선생님은 이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전혀 모른 채 시한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최소한의 경고장치는 있어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2021년 2,200여 건이었던 교권 침해 건수가 2024년엔 4,200건을 넘겼거든요. 수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도 훨씬 흉포해졌죠. 선생님을 향한 성폭력, 상해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생기부 기재는 무너진 교실 질서를 바로잡을 최후의 보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환호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법 통과되면 학교는 진짜 지옥이 될 겁니다. 왜일까요? 왜 선생님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겠다는 법을 두려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입시지옥에서 생기부 기재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만약 내 아이 생기부에 교권 침해라는 빨간 줄이 그어진다면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으니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식 인생 구하기 위해, 아니 대학 간판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지금도 변호사 대동하고 학교 찾아오는데 생기부 기재까지 걸려 있다면 학교는 교육 현장이 아니라 법적 분쟁의 최전선이 될 게 뻔합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을 쓰더라도 기록을 막으려 들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택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맞고소입니다. 생기부 기재를 막으려면 선생님의 지도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서 애가 놀라서 그랬다. 특정 아이만 편애해서 반발심에 그랬다. 이렇게 걸고 넘어지면 교사는 속수무책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의심 정황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당하는 순간 교사는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경찰서랑 검찰청 오가야 하고 직위 해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이 밝혀지기까지 1년, 2년. 그동안 교사 멘탈은 가루가 되고 가정은 파탄납니다. 이게 바로 교사들이 생기부 기재를 독이 든 성배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칼자루를 쥐어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안전핀 뽑힌 수류탄을 손에 쥐어준 꼴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거죠. 이 사태를 지켜보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뉴스 댓글 창 보면 이런 반응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조직은 제 식구 감싸서 문제인데 교육부는 정반대네. 어떻게 된 게 자기 직원인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학부모 눈치 보느라 바빠서 교사를 총알바지로 쓰냐? 정말 뼈아픈 지적이죠. 기업이든 관공서든 보통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학교는 달랐습니다. 학교장과 행정관료들은 일 크게 만들지 마라. 선생님이 조금만 참으면 조용해진다. 민원 들어오면 학교 평가 깎인다라며 문제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에 깔린 관료제 문화의 병폐죠. 외국은 어떨까요? 학부모가 교사랑 상담하려면 이메일로 예약해야 하고 문제 생기면 교장이 나서서 해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밤 10시고 주말이고 교사 개인 핸드폰으로 우리의 짝꿍 바꿔달라, 우유 따뜻하게 데워 먹여라 같은 문자가 날아옵니다. 2024년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 만들고 개인 번호 공개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는 왕이고 교사는 하인이라는 인식이 안 바뀌고 있어요. 심지어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이런 일이 있었죠. 자기 자녀 담임 선생님한테 편지 보내서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으니 왕자에게 말하듯 하라고 요구하고 마음에 안 드니까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직위 해제시켰던 교육부 사무관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교육정책 만드는 사람이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섭다더니 교사들은 교육부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2023년 한 해에만 10년차 이하의 젊은 교사 570여 명이 사표 던지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만나면서 탈출 러시가 이어진 거죠. 교대 경쟁률은 바닥을 치고 교육의 질은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2024년 교권 5법이 개정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현장 선생님 70%는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 교사를 보호하겠다던 생기부 기재 논의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서 찬반 목소리만 공허하게 부딪히고 있죠. 분명한 건 딱 하나입니다. 법으로 기록을 남겨서 아이를 위협하고 소송으로 교사를 겁박하는 이 공포의 균형 속에서는 그 어떤 교육도 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사가 힘을 잃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선량한 대다수의 학생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난동 부리는 친구 때문에 공부할 권리 빼앗기고 지쳐버린 선생님한테서 열정 없는 수업을 들어야 하는 우리 아이들 말이죠. 선생님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가 되고 학부모의 민원이 갑질이 되는 이 비정상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2030년 대한민국 교실은 정말로 폐허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너진 교권을 세우기 위한 극약 처방인 생기부 기재. 과연 이게 우리 교육을 살릴 마지막 기회일까요? 아니면 끝없는 갈등의 시작일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 이슈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